제가 이게 학교 발표했던 거 쓰는 거라 두 개로 나뉘어졌고요. 일단 첫 번째로 할 것들은 알고리즘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조금 더 로봇에 대한 어떤 이 루비 큐브를 풀어내는 데에 대한 어떤 프리 퀴즈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왜 했냐 하면은 그래서 이게 심투 리얼이라고 그냥 오로지 모델을 트레이닝을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만 했는데 그럼 이제 이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한 결과를 바로 그냥 로봇을 이 진짜 실제 로봇에다가 해도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 그러니까 원래는 시뮬레이션에서만 이렇게 학습을 돌리면은 이게 실제 로봇에 들어갈 때는 더 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변수들을 줄여서 시뮬레이션만 돌렸을 때도 충분히 로봇에게 로봇 실제 팔에도 충분히 이런 루비 큐브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썼던 게 이제 얘네들이 새롭게 제시하는 ADR이라는 Automatic Domain Randomization이라는 어떤 기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로봇 플랫폼 근데 이제 머신러닝을 곁들인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퀘스천을 앤서를 냈다라는 게 이제 이 오픈 AI의 주장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심투 리얼이라고 이게 왼쪽에 있는 큰 사진은 이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로보틱 아임을 시뮬레이션에 어떻게 가제고랑 유니티 같은 걸로 구현하고 이제 루비 큐브도 이렇게 구현하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진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대강 이런 거예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실제 로봇 손이 이제 이렇게 돌리고 돌리면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이게 지금 맞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손가락도 다 조정하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왼쪽 그냥 시뮬레이션 했을 때 오른쪽으로 충분히 하고 그 기법을 심투 리얼이라고 하는데 이게 로봇 특히 광학습을 곁들인 로봇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 것 같긴 해. 이제 왜 이런 걸 계속 했냐면 얘네들이 이제 이 루비 큐브를 풀기 전에 먼저 했던 게 이제 이 네모 정육면체를 이제 움직이는 거. 여기 이제 알파벳에 있는 걸 만약에 이제 맨 위에가 Z면은 N이면은 이 N을 이제 왼쪽으로 옮기고 만약에 내가 A를 업사이드 그러니까 위로 보내고 싶으면 위로 보낼 수 있는지 이런 손가락의 움직임 그리고 이제 물체를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거 그리고 이 핑거 이 뭐지 손가락으로 잡는 거 이것들을 이제 보통 구현했던 게 이제 예전 오픈 A가 그 전에 떴던 논문이고요. 이때 썼던 기법들이 이제 아래에 이렇게 있어요. 얘도 이제 카메라 3개를 달아서 위, 아래, 옆에 달고 이거를 통해서 이 카메라 정보만 학습을 해가지고 이 포즈를 추측하고 오브젝트 포즈를 추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핑거팁이라고 얘네가 이제 이 핑거팁에 센서를 달아갖고 얘네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이제 LSTM으로 아무도 이게 움직이는 거니까 시간순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여야 이 다음 우리가 원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여기 루비 큐브는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했죠 아무래도 얘네들이 썼던 그런 예전 기법에 더해서 이제 ADR이라고 그냥 랜덤하게 이제 또 노이즈를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것을 이제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얘네가 메타러닝을 썼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강화학습이랑 RNN 그리고 이제 LSTM까지 다 썼으니까 메타러닝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네 ADR이랑 LSTM을 같이 써가지고 저희는 메타러닝 했다 이런 식의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 앞에서 봤던 그 카메라를 갖고서 컨볼루션 레이어 돌려갖고 하는 그 비전 CNN을 썼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뭐 좀 더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의 어떤 노이즈는 조금 한정적인데 실제로도 갔을 때 어떤 그런 변수들을 제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세상에서 옮겨질 때 이거 위에 네모박스에 있는 게 이제 3개의 리얼 카메라를 갖고서 CNN을 갖고 이제 큐브의 포지션을 예측을 했고 이거 위에 거는 시뮬레이션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G컬 큐브라고 이거 그냥 별건 아니고 그 그냥 루비 큐브의 한 종류인데 이제 대신에 조금 그 루비 큐브 안에 센서를 좀 달아가지고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조금 블루투스의 조작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 앵글이랑 큐브 포즈, 핑거 로케이션을 세 개를 종합적으로 이제 LSTM 돌려갖고 네, 다음 액션을 취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좀 중요하게 봤던 게 페이스 앵글이에요. 왜냐면은 다른 그 정육면체의 세 개 축에 대해서 다른 것도 다 좋은데 이제 조금 변수를 줄이고자 그냥 맨 위에 바라보는 그 면만 조금 중요하게 봤어요. 네, 뭐 루비 큐브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 이제 어떤 그 루비 큐브 풀 때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 루비 큐브 푸는 뭐 이럴 때는 다음 거 어떤 거 해야 되고 저런 거 어떤 거 해야 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켰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이 알고리즘 풀 때 서브골로 한 번에 로테이션을 했을 때는 90도만 돌릴 수 있도록 뭐 100도 돌리고 뭐 80도 돌리면은 이렇게 위치가 잘 안 정해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세브골로서는 항상 이제 플립이라는 어떤 동작을 하면은 그 내가 원하는 어떤 면이 페이스, 그러니까 그 어떤 페이스가 탑으로 갈 수 있게 맨 위 포지션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네, 이거 코심바 솔버 알고리즘으로서 이제 이 상태에선 다음에 어떤 걸 돌려야 되는지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저도 잘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루비큐브 푸는 게. 그리고 얘네가 세팅했던 게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뭐 얘네가 이제 저번 해봤을 때 생각했을 때 이제 케이지도 만들어서 카메라 고정시키고 특히 이제 이 손목이라고 해야 되나? 손목 부분이죠. 이렇게 사람을 치면 이 손목 부분을 넓혔어요. 넓혀야 좀 더 안정적으로 루비큐브가 그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고 뭐 LED 달고 케이블을 이제 다 핸드 안에서 집어넣고 불편함 없이 이게 확실히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고려 안 할 부분인데 확실히 실제로 날아가면 이 손 하나하나 어떤 방해 하나하나가 이 정확도를 판가름 기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다이아몬드 넓힌 것도 안정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고정하려고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그냥 이 직각큐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큐브가 약간 안에 내부적으로 블루투스 칩이 있어서 이제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앵글인지 이거 로터리 엔코더랑 내가 지금 이 루비큐브 상태가 어떤 각도에 있고 어떤 페이스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5도 안에서의 오차 범위로 그 컴퓨터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걸 다 써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칼리브레이션 했고 이거는 블루투스에 대한 거. 이 정도의 업데이트 속도를 갖고 12.5Hz 정도의 업데이트 속도를 갖고서 앵글 그 각도를 읽어냈고 그리고 얘네가 좀 중요하게 여겼던 게 그 처음에 딱 그 커넥션을 했을 때 이 센서를 갖고서 이 리셋을 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리셋하는 그 각도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계속 학습을 시켜봤자 그 어느 정도 일정한 오차를 갖고서 학습을 시키게 되니까 오차가 없이 처음에 그 리셋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이제 90도 돌렸을 때 얼마나 에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90도 돌리라고 했는데 시뮬레이션 상에서 90도였으나 실제에서 만약에 조금만 오차라도 있으면은 이제 왜 그럴지 하면서 최대한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컬래버레이션 단계를 좀 거쳤고요. 지금 제가 알고리즘 하나도 설명 안 드리고 이거는 약간 심투 리얼을 할 때 리얼에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이 손가락도 좀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로보틱에 좀 가까워요. 얘네가 어떻게 이 손을 견고하고 약간 안정적으로 만들었냐 이 관절의 부분에 대해서 관절을 이렇게 움직일 때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제 무조커랑 뭐 ORRB, 유니티 3D로 이제 어떤 손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 텐던이라고 약간 그런 관절과 저희 뭐라고 하죠? 근육 어떤 그런 거거든요. 텐던을 만들어서 네, 텐던이랑 풀리 역할을 하는 걸 만들었고 이제 그러니까 루미큐브를 약간 이렇게 움직일 때 엄지 손가락이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는 이 세 손가락, 이 검지, 중지, 약지가 움직이는 힘이 더 중요하니까 네, 이렇게 여기에 대한 어떤 선den을 좀 구했고요. 뭐 그러니까 여기를 좀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심에서는 그리고 관측할 때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제 두 개를 되게 픽스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움직이게 했는데 실제에서는 이게 스테이트마다 좀 다르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뭐,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게 실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픽스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그 어차피 강학습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걸 얼마만큼 세게 움직이냐를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미묘하게 고정은 아니고 약간 차이가 있게 힘을 좀 차이를 있게 줬더라. 네, 그래서 칼리브레이션 하니까 이렇게 화질이 안 좋지? 칼리브레이션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도 좀 새로운 시뮬레이션 했더니 시뮬레이션과 실제 로봇이 내가 원하는 만큼 비슷하게 움직여줬다. 오차가 적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도 어떤 걸 돌리는지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얘네가 썼던 이 ADR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강학습을 할 때 썼던 어떤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여기 샘플 엔바이러먼트 먼저 보면은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얘네가 이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환경에 대해서 이런 랜덤한 어떤 루비큐브 상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모델을 이렇게 옵티마이즈를 계속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 그 엔바이러먼트랑 그 모델을 갖고 이제 평가를 내리죠. 이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 주어진 루비큐브 상태랑 뭐 손의 위치나 처음 레이셋할 때 그거를 갖고서 이 모델을 돌렸을 때 얼마만큼 정확하게 평가가 됐는지 뭐 루비큐브가 진짜 손에서 떨어졌는지 그것도 체크를 하고 아니면 내가 90도 돌리라고 했는데 90도가 정말 돌아갔는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평가를 해서 채점을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리월드나 페널티를 다시 이제 부여를 해서 이런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분배를 하거든요. 그거 다시 그런 업데이트된 그러면은 이런 폴리시가 아니라 다른 정책을 써야겠다면서 이번에는 조금만 움직이고 이번에는 역대손가락을 조금만 움직이자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학습을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어떤 거를 이제 학습을 시켰냐면 비전 모델 이거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썼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이 폴리시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강화학습 기법을 썼고요. 음, 얘네가 설정한 최소한의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어간 때까지 예, 그걸 넘을 때까지 학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오버뷰인데 이런 걸 썼을 때 가장 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보다 이게 에디셔널 도메인이거든요. 그냥 도메인을 랜덤하게 하는 것보다 더 장점이 됐던 거는 이게 좀 다른 것보다 약간 학습이 점진적으로 학습의 어떤 결과가 점진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어, 이게 학습을 한다는 게 보여졌다. 그리고 특히 이게 좀 중요했던 게 사람이 굳이 그 수동적으로 이 랜덤화하는 거를 할 필요가 없었다. 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ADR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가 이제 열로 넘어오게 됩니다. 슬라이드쇼로 하게 된다면 여기 조금 영상이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리캡을 하자면은 심투 리얼과 ADR 이게 가장 중요한 얘네들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시 하자면은 그냥 싱글 그리고 랜덤화 되지 않은 어떤 환경에서 얘네가 이제 결국에는 뭐 CNN이랑 뭐 강학습 딥러닝 베이스의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의 강학습을 통해서 리뷰큐를 풀고 그런 강학습이 아니라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거를 계속 개선하느냐 이제 각각의 퍼포먼스 이제 기준치를 넘을 수 있도록 하는 거 학습을 해서 이제 네. 랜덤화하는 게 좀 강해졌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아까 학습을 두 개를 시킨다고 했죠. 비전이랑 그 카메라 쪽이랑 그 정책, 폴리시 쪽인데 이게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게 디스트리뷰트가 분배된 거고 그래서 ADR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잠시만요.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거 저번에 발표를 해서 까먹었네요.
아니 혹시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그 ADR이 이젠 도메인에 관련된 거라고 글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D가 네네. 도메인이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냥 트레이닝 셋을 더 랜더마이즈 해가지고 더 만드는 것 같거든요. 음, 맞나요, 혹시? 제 이해가? 맞아요. 그 트레이닝 셋을 랜덤화한 건데 이제 그 도메인,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렇게 했냐면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 맞아요. 말은 그냥 트레이닝 샘플을 더 랜덤 이렇게 복제라고 하냐, 그냥 리샘플링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좀 증식, 네,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제 그 맞아요. 그 어떤 트레이닝 셋을 이제 만드는 건데 랜덤을 써서 근데 그거를 매뉴얼리 하지 않고 뭐 어떻게 얘네가 좀 자동적으로 어떤 그런 랜덤화를 했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음, 어, 그렇게 랜덤하게 할 변수들이 여기 왼쪽에 이렇게 ADR 파라미터랑 모델에 대한 거가 있고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월클래스가 결국에는 이제 어떤 월클래스라는 거에서 이제 그 저장을 하거든요, 값들을. 그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얘네가 어떻게 이제 학습을 시킬지 해가지고 그것들이 다시 이제 롤아웃 데이터라고 하는 그냥 결국 트레이닝 데이터예요. 그거에 반영이 돼서 이제 다시 거기에 그 랜덤하게 변경된 어떤 변수들에 맞춰서 정책이 학습이 되고 그런 거를 다 업데이트.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어떤 도메인을 어떤 걸 더 랜덤하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다시 또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랜덤화 하는 것도 다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바꿔볼 거가 아니라 그거조차도 약간 학습을 통해서 랜덤화 변수를 바꿔나가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트레이닝 이렇게 랜덤하게 해가 아니라 그 랜덤하게 하는 것조차도 이제 학습을 통해서 랜덤을 시켜주는. 그게 메타러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제가 여기서 제대로 메타를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 얘네가 주장하는 메타는 우리는 LSTM이라는 어떤 기법과 머신러닝 아니 그 강학습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이게 메타의 도래가 왔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같이 썼으니까 메타임 이런 잠시 제가 제대로 몰라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러닝하는 거를 러닝하기 때문에 메타인데 어, 이런 빠르게 변경되는 어떤 환경의 어떤 컨디션들을 이제 수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ADR이라는 어떤 기법이랑 이제 LSTM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환경을 되게 랜덤하게 만들고 그래서 메타 러닝이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여기서 저도 왜 그러니까 제 메타지? 말은 그런 것 같아요. 메타러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학습하는 거를 학습한다. 예를 네네네. 들어서 우리가 파라미터 튜닝을 할 필요 없이 얘네들이 자동으로 파라미터 튜닝하는 거를 학습하는 메타러닝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보면 ADR과 LSTM 이런 걸 사용을 해가지고 랜덤하게 샘플을 우리가 더 네. 만들어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는 건지를 학습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저는 이 알고리즘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이 되게 복잡해 보이네요.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아, 보이시나요? 어, 네네 보여요. 네. 음,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랜덤을 어떤 거를 하느냐. 그래서 크게 이제 5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하는데 시뮬레이션의 어떤 물리적인 거, 뭐 지오메트리를 변경한다든지 이제 마찰, 그 손과 루비큐브의 마찰을 변경한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얘네가 실제로 할 때 장갑을 끼워요. 그래서 이 마찰력이 달라졌으니까 한번 너네가 그 로봇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중력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바꿨는지 잘 얘네가 기억 안 보셔서 모르겠고 뭐 그 모터의 백래시를 뭐 레이턴시를 바꿨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그렇구나 하고 넘겼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이 그냥 아무거나 그러니까 어떤 피지컬 이펙트를 모델하지 않은 거를 그냥 계속 남겼다. 이거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좀 썼대요. 그래서 그 오버베이션 그러니까 관측할 때 그냥 원래 센서 값 그 센서가 이제 값을 읽어낼 때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일부러 추가를 해가지고 그런 노이즈가 낀 상태에서도 너 센서가 충분히 그런 거를 잘 집어냈는지 보고 그다음에 당연히 비전에서는 카메라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빛을 얼마나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지 카메라의 위치나 앵글을 좀 바꾼다든지 원래 메터리얼 그러니까 루미큐브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빛 반사가 달라지니까 그런 메터리얼도 바꿔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비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카메라 쓰니까 굉장히 많이 한번 랜덤한 어떤 변수를 줬다고 합니다.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요.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렇게 랜덤하게 변수를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액션이 뭐냐 총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국 큐브예요. 큐브를 돌려서 내가 원하는 어떤 면을 탑으로 놓게 하는지 큐브를 플립하는지 그러니까 약간 180도 돌린다든지 그 다음에 큐브를 돌린다든지 스핀한다든지 그래서 얻는 보상이 뭐냐 얘네가 어떤 매트릭이 있는데 어쨌든 그 매트릭 상에서 의 보상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떤가 걔네가 저정한 서브골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어떤 거를 돌려야 돼 하는 그 서브골들을 수행하면은 뭐 플러스 5고요. 만약에 큐브로 손을 써보면은 마이너스 20이라는 좀 강력한 혜택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트레이닝을 하면서 랜덤한 골을 생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랜덤한 골이 뭘까 했는데 그냥 일단 이 트레이닝 자체에서는 하나의 어떤 완성된 프로세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는 이런 뭐 90도로 돌려라 저런 걸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되는지를 학습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했던 게 이런 식인데 폴리시 트레이닝인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상에서 노이즈를 끼지 않은 그 상태에서 관측을 하고 인베딩을 다 해가지고 다 렐루랑 이제 이렇게 NN 걸쳐갖고 해서 값을 내두고요. 이거는 싱글 피어드 포워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그리고 이때 네트워크 밸류 펑션 그러니까 정책 그러니까 이게 결국 폴리시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어떤 구조인데 이거를 학습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 밸류 펑션이라는 거가 이제 가치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액션을 취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결과에 대한 가치인데 어쨌든 이거를 학습할 때는 노이즈가 약간 끼지 않은 시뮬레이션의 결과랑 어떤 그 결과랑 그다음에 실제 로봇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노이즈가 꼈겠죠. 그러니까 노이즈 꼈다는 게 아까 위에 있던 랜덤한 거 ADR인 거랑 그걸 다 학습을 시켜서 가치 함수를 학습을 했는데 에이전트라는 게 로봇 팔이 어떤 거를 해야 되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팔에 대해서 너가 이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여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쓰지 않은 게 실제 이제 로봇 팔을 돌릴 때 그때는 결국에 로봇 자체가 돌려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시뮬레이션 결과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에이전트 플래시를 학습을 시킬 때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쓴 게 이제 이게 3 A2C라는 건데 네. 이건 저기 강학습 기법인데 어쨌든 이런 학습을 시켜서 마지막에 이제 그 목표까지 이게 다 학습을 시켜갖고 이런 식의 구조로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읽어도 그렇구나 넘어갔던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폴리시 그러니까 로봇팔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에 대한 얘기였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추측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3개 카메라를 갖고서 이 3개 카메라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뭐 이런 레즈넷 기반의 어떤 학습을 시켜서 네트워크 학습을 시켜서 포지션, 그러니까 이 큐브 자체 포지션과 큐브 방향이 어딘지 그거랑 이제 페이스 앵글, 그러니까 이 맨 위쪽에 있는 게 바라보는 각도를 추측하는데 그 세 개 포지션이랑 오리엔테이션도 중요한데 이 페이스 앵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얘네가 이 위치를 추측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페이스 앵글 중에서 첫 번째 액티브 한 건데 이제 그러니까 위에를 바라보는 거를 그러니까 액티브라는 게 그 정육면체가 축이 XYZ 축 이렇게 딱 있다고 쳤을 때 그 중에 딱 하나만을 활성화시켰다고 해요. 그 기준은 이제 그냥 카메라 맨 탑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거를 갖고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페이스 앵글을 이제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모듈로로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모듈로를 쓰는 이유는 그 움직일 때 그 오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랑 4분의 파이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그 페이스 앵글은 90도 상에서만 움직이고, 네, 탑 페이스 앵글도 결국에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랑 2파이인데,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세 개의 페이스 앵글에 대한 정보를 이제 결과로서,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카메라 인풋을 갖고서 포지션이 어떤 건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맨 위에 앵글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얘네가 추측하는 게 이 탑 페이스가 어느 정도 어떤 각도를 갖고 있는지를 추측하는 게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손가락의 각도, 그러니까 얘네가 어쨌든 서브팔이 움직이는 게 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딱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얘네가 실제로 해봤는데 트레이닝이 되게 오래 걸려. 한 13, 그때 한 17년이니까 지금은 좀 빨라질 수는 있는데 얘네가 그냥 스스로 매뉴얼하게 하는 도메인 랜덤을 했을 때 트레이닝 타임이랑 얘네가 만든 ADR을 했을 때 트레이닝 타임이랑 이제 비슷하게 됐을 때는 옆에 보면 엔트로피가 얘네가 중요하게 여긴 그거거든요. 엔트로피가 0.1626이랑 마이너스 0.48 이렇게 달라지고 그래서 석세스도 리얼에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에서는 뭐 오히려 매뉴얼이 더 높을 수 있는데 실제로 했을 때는 얘는 평균 정도로 한 2.7이 성공했는데 아래 건이 14.3이 성공을 했다. 이런 식의 거 있었고 엑셀은 이제 이 ADR의 사이즈가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타임을 안 적어보면 겁나게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때도 겁나게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제일 높은 성능을 갖다. 근데 얼마나 타임이 걸린지는 얘네가 밝히진 않았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성능이 좋았고, 얘네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게 점진적으로 성장을 했다던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도메인 DR들이랑 경쟁했을 때 이 파란 색깔이 가장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했고, 그리고 가장 빨리 이 30, 그러니까 석세스 타임이 30에 가장 빨리 도달했다. 이거를 30 이렇게 찍었을 때 도달을 했고, 네, 뭐 그리고 점진적 오른쪽 봤을 때 나머지들은 엔트로피가 안 되는데 뭐 얘는 또 증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네 ADR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좋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XSL인데 결국 이것도 제일 좋긴 한데 트레이닝 타임이 좀 많이 길어서 얼마나 뭐 경제적으로 얼마나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ADR로 봤을 때도 그냥 매뉴얼 DR이랑 ADR만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좋게 성능이 나왔다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 메인 그냥 기본적으로 했을 때 잘 돌아갔고 근데 이제 이런 걸 학습을 시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장갑을 끼운다든지 했을 때도 이걸 학습에 넣진 않았는데 그냥 장갑을 끼워도 실제로 잘 돌아갔고 이거는 이제 손가락을 묶었대요. 일부러
손가락 여기 지금 정지랑 약지 검지를 묶었는데도 뭐 잘 학습을 시켜 이게 뭐 부담 없이 됐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왼쪽 D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학습을 제대로 못 시키게 이렇게 되면은 루미큐브가 촬영이 안 되니까 그러면도 뭐 잠깐 이렇게 잠깐 카메라가 안 돌아가도 됐던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으로 일부러 이렇게 얘를 움직여 봤는데도 되고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귀여운 그 이런 이 뭐야 인형 갖고서 이렇게 방해해봤는데도 충분히 그냥 루미큐브가 그러니까 로봇이 루미큐브를 안 떨어뜨리고 계속 맞춰가더라고. 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얘네 학습을 했더니 이 10번째 플립을 할 때 이제 랜덤한 걸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조금 이거 석세스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바로 베이스라인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랜덤한 거를 줘도 충분히 다시 원래대로 잘 따라간다. 그런 그러니까 변수에 좀 대응을 잘한다는 얘기죠. 뭐 그리고 이것도 일부러 관절을 부러뜨렸을 때도 관절 하나 부러졌을 때도 결국에는 그냥 관절이 없을 때 행동하는 것처럼 잘 행동을 한다. 결국에 잘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얘도 네 그냥 잘 에크래시가 ADR 타임 스텝을 좀 늘렸어도 큐브 사이즈 그리고 이거 중요했던 게 이제 실제로 봤을 때 큐브 사이즈가 좀 잠시만요. 음? 이게 얘네가 주로 쓰는 게 이제 플립이라고 이렇게 휙휙 넘기는 거니까 큐브 사이즈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큐브 이 매스 그러니까 큐브의 중량이 좀 바뀌면은 이게 아무래도 플립할 때는 어떤 정량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매스가 달라지면은 에큐러시는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좀 줄어든다. 대신에 큐브 사이즈가 달라져도 정확도는 똑같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길었다. 수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영화님, 근데 이게 시뮬레이션 할 때도 원래 이렇게 모든 요소들을 이렇게 다 고려를 하나요? 그러니까 원래 그쵸 고려를 하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거를 실제 로봇팔로 옮길 때까지 고려를 하게 되니까 시뮬레이션 상에서 일부러 좀 더 그런 실제랑 가까운 환경에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통 근데 보통 강학습 논문이 사실 이렇게 실제로 잘 못 가요. 시뮬레이션 상에서만 성능을 보여도 좋은 논문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저걸로 그러면 특별히 많이 고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최대한 그쵸 강학습이라는 게 쓸모가 있으려면 실제로도 그게 효용이 있어야 되니까 뭐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그나마 좀 그냥 유의미하게 이런 시도가 있었다 이 정도. 큐브 하나 돌리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네요. 근데 이런 논문은 진짜 오랫동안 연구했겠다. 이게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다 진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와, 그렇죠.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자본력이랄까요? 일기 연구실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했죠. 그렇죠. 와,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대단하다. 근데 그럼 이제 강화학습을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그 아까 전에 있었던 로직이 있잖아요. 큐브 맞추는 네. 로직. 그럼 그걸 네. 바탕으로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 딱 됐었다. 그러면은 이때 뭘 움직여야 된다는 거는 수학적인 알고리즘 같아요. 그게 이름이 뭐더라? 어허이. 뭐 알고리즘 있던데. 이름 저도 이거는 여기 있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아예 뭐가 있어요. 이렇게 루비큐브 푸는 어떤 알고리즘이 뭐 이때는 저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래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걸 궁금 움직일지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움직이게 하는 이 로봇 팔의 어떤 각도나 뭐 아, 힘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강학습으로 아, 구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공식이 제가 원래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있는 푸는 거고 이 상태에서는 뭘 움직여 하는 공식이 있고 그거를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 손으로 이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이제 오른쪽 거를 한 바퀴 돌려야 되겠네? 이제 그거를 한 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야, 어, 얼마나 많은 걸 고려해야 되는 거냐, 진짜. 이걸 하려면은. 신기하다. 이거는 뭐 검색하면은 저도 안 읽어봤지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고 그러면은 이것도 네. 스피드를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글쎄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손에서 안 떨어뜨린 거니까 음, 그런 것까지 하려면은 조금 손바닥이 뭐 크던지 뭐 이런 것까지 좀 더 고려하게 되겠죠?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투박하게 해지겠지만. 진짜 멋있다. 이런 거 진짜 멋있다. 이거를 2017년에 했던가? 아, 19년이네요. 아, 죄송해요. 19년. 근데 그러면 아까 막 장갑 끼고 막 인형으로 이렇게 장난쳤는데도 잘 학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강화 학습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그렇게 해도 잘 된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화면이. 그래서 얘네가 ADR이라고 지네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충분히 랜덤한 거 학습을 시켰으니 장갑을 끼고 막 옆에서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학습을 시켰겠죠? 실제로는 안 해봤지만 실제로 이게 로봇팔에서 이 상황을 학습시킨 건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상황을 학습시켰겠죠? 아까 랜덤화 했던 게 그거거든요. 여기 랜덤화한 게 여기 이런 거 보면은 라이트 컨디션 같은 거 변경했던 거가 이제 뭐 그 여기서는 이렇게 그 뭐지 담요 덮은 거 그렇게 되면은 잠깐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네. 이미 시뮬레이션 학습을 시켰고 뭐 장갑 낀 것도 이제 그 마찰력 바꾼 거에 한 거고 그 관절 부러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거 타이드 핑거 같은 거겠죠. 약간 손가락을 제어 그냥 못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런 것들 이미 우리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학습을 시켰으니 실제로 로봇으로 안 가도 그러니까 로봇에서 이런 거를 학습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이렇게 모로파를 이렇게 손가락을 부러뜨려도 계속 루비큐브가 돌아간다. 그럼 저 마지막으로 이게 그러면은 지금 로봇팔이 돌아가고 있는 거는 로봇팔로 학습을 시킨 게 아니고 네, 시뮬레이션으로 네네, 학습을 시킨 걸 바탕으로 얘를 돌렸더니 이렇게 잘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메인이 그거예요. 나는 시뮬레이션만 학습을 아, 시켰다. 그래 그것만 갖고 로봇에 바로 적용했을 때 돌아간다. 음, 근데 물론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컬리브레이션인가 했겠죠. 이 시뮬레이션만 하면 안 되네? 다른 시뮬레이션 어떤 변수를 추가해보자. 하고 로봇팔에 넘어보고 안 되네? 뭐 될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거친 거예요. 자기네 로봇팔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그렇죠. 그게 어, 좀 더 얘네 입장에서는 경제적이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음, 왜냐면은 로봇팔 하나 만드는 데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하나 학습시킬 때는 뭐 오래 걸리고 경제적이지 않은데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시키면 경제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맞는 얘기기도 해. 지향하는 바기도 하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약간 로봇, 로봇 관련 수업에서 발표했던 거라 조금 더 강학습보다 로봇을 어떻게 저쪽으로 수축하는 거에 좀 집중해서 만들었던 자료라서 네, 이상입니다.